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걷는 사람 하정우 글 사진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책을 발췌해서 함께 나눴고요. 오늘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문에서 작가인 하정우 씨는 본인을 웬만하면 걸어다니는 배우 하정우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배우이자 영화감독, 영화 제작자, 그리고 그림 그리는 사람, 걷는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셨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말 한마디에 천리길 걷는다. 577km. 국토 대장정 끝에 내가 배운 것. 서울에서 해남까지 장장 577km를 걷게 된 것은 그놈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2011년 그날 나는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남자 최우수상 연기상 시상자로 나섰다. 바로 전해인 2010년 국가대표로 이 상을 수상했는데 웬일인지 나는 그해 황해로 다시 수상 후보에 올라 있었다. 그러나 2년 연속 수상이란 안 될 말이다. 전해에 이어 또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개인적인 추억거리이고 재미난 일일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시상자로서 꽤 여유로운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공동 시상자였던 배우 하지원 씨가 내게 어떠세요? 이번에도 상을 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번엔 어렵지 않을까? 라고 얼버무렸다. 진심이었다. 그러자 하지원 씨는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상을 탄다면 어떡할 셈인지 대국민 공약을 걸라고 했다. 결국 나는 마이크에 대고 뜬금없이 이렇게 선언하고 말았다. 제가 상을 받게 된다면 그 트로피를 들고 국토 대장정 길에 오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수상자 이름이 적힌 카드를 펼쳤을 때 나는 흠칫했다. 거긴 거짓말처럼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혹시 몰래카메라가 아닐까 싶을 만큼 당황했지만 결국 나는 내 입으로 이렇게 발표해버렸다. 감사합니다. 황해, 하정우. 그렇다. 세상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나 라고 단언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부디 이때의 나를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입조심을 해야 하는 법이다. 예상치 못한 수상의 기쁨과 감사함 속에는 얼떨떨함이 뒤섞여 있었다. 곧이어 카드를 열기 전에 내뱉은 약속이 떠올랐다. 만인이 보는 시상식에서 왜 하필 그런 엉뚱한 말을 해버린 걸까? 그럼에도 나의 농담은 이제 현실이 되어야 했다. 어쨌거나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무대에서 슈트를 입고 멋쩍은 웃음을 짓던 나는 얼마 후 등산화를 깨어 신고 길을 나섰다. 옛사람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았다던데 나는 말 한마디에 천리길을 걷게 된 셈이었다. 기왕 이렇게 된 바에야 혼자만 갈 순 없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왁자지껄 모험하듯 떠나고 싶었다. 그쯤 영화 러브픽션을 함께한 배우 공효진을 비롯해 좋아하는 동료 배우와 친구들을 모았다. 우리 나름대로는 이 대장정을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은 마음에 다큐멘터리 촬영 준비까지 갖추고 길을 나섰다. 끝이 안 보이는 머나먼 길을 말할 때 흔히 천리길이라고 표현하는데 천리는 오늘날의 단위로 계산하면 약 392km다. 서울에서 우리의 목적지 해남까지는 577km. 우리의 국토 대장정은 천리길보다 훨씬 더 먼 길이었다. 서울에서 해남까지 내 두 다리로 꼭꼭 밟아 걸어간다면 이전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눈에 들어올까? 내 체력의 한계는 어느 정도일까? 몸 상태와 컨디션이 각기 다른 16명의 친구들이 오직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대며 그 머나먼 길을 걷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만만치 않은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이제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동이 뒤따를 것이라 생각했다. 또 그렇게 도착한 땅끝 마을의 풍경 역시 무척 낭만적이고 아름다우리라 기대했다. 그랬는데 수많은 소동과 사건 끝에 국토 대장정을 마치고 뒤풀이를 하던 날 이상하게도 나는 그저 무기력하고 허무했다. 그냥 그 여정이 너무나 피곤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국토 대장정을 하는 동안 나는 그저 로봇처럼 걷기만 한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도 촬영했고 내가 모은 사람들도 챙겨야 했다. 다큐멘터리와 우리의 일정이 지루해지지 않게끔 새로운 아이디어도 끊임없이 내야 했다. 그렇게 매일 난리법석을 치르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주도해서 벌인 이 모든 난장과 소동이 그저 무의미하게만 느껴졌다. 그렇게 엄청나게 걸었는데.
다큐 촬영도 무사히 마치고 한 명의 친구도 낙오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챙겼는데 정작 왜 나는 텅 빈 듯한 기분이 들었을까? 보람이나 희열 같은 감정이 따라와야 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은 드디어 강행군이 끝났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쫑파티를 연다, 통돼지 바베큐를 만든다, 왁자지껄했다. 하지만 나는 도무지 거기에 끼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랬다간 들뜬 친구들의 분위기를 괜히 망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저 지독히 피곤했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만 싶었다. 마침내 우리가 해냈다는 기쁨과 에너지로 가득한 쫑파티 현장에서 나 혼자만 유령처럼 멀어지고 있었다. 뒤풀이를 하던 중 나는 점점 의기소침해졌고 결국 그 자리에서 도망 나와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며칠간 꼬박 앓듯이 잤다. 밖에 나가지도 않고 태아처럼 웅크린 채 계속 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꿈인 듯 생시인 듯 자꾸만 길 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눈앞에 보였다. 내가 걸었던 길, 동행한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종일 걸었던 어느 하루, 산뜻한 아침 공기, 내 등을 달궈주던 햇살부터 걸은 뒤 느꼈던 기분과 감정까지 생생히 되살아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들은 희미해지긴커녕 쏟아질 듯 내게 달려들었다. 길 끝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길 위에서 우리가 쌓은 추억과 순간들은 내 몸과 마음에 달라붙어 일상까지 따라와 있었다. 그 후 밖에 나갔는데 희한하게도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보더니 말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되게 밝아졌다. 너 뭔가 달라졌어. 더 에너제틱해졌는데? 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진짜인가 싶어 거울 속에 나를 관찰해 보았다. 거기 전과 비할 바 없이 건강해 보이는 내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건강하고 밝은 기운은 국토대장정 이후 수개월간 지속되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길 끝에서 허무함을 느낀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걷기가 주는 선물은 길 끝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내 몸과 마음에 문신처럼 새겨진 것들은 결국 서울에서 해남까지 걸어가는 길 위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길 위에 매 순간이 좋았고 그 길 위에서 자주 웃었다. 여전히 그때 함께 걸었던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577 프로젝트 2편은 언제 찍을 거냐고 웃으며 묻기도 한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대개 길 위의 순간들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은 인생살이에서 어떤 기대와 꿈을 품고 살아간다. 나중에는 형편이 나아지겠지. 세월이 지나면 다 괜찮아지겠지. 지금 이 순간을 견디면 지금보다 나은 존재가 되어 있겠지. 어릴 때는 이런 희망과 꿈이 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나이 들수록 그 폭은 조금씩 줄어든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 부질없는 생각이었다고 뉘우치며 포기하는 단계까지 간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길끝에서 느낀 거대한 허무가 아니라 길 위에 나를 곰씹어 보게 되었다. 그때 왜 하루하루 더 즐겁게 걷지 못했을까? 다시 오지 않을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왜 사람들과 더 웃고 떠들며 농담하며 신나게 즐기지 못했을까? 어차피 끝에 가서는 결국 아무것도 없을 텐데. 내 삶도 국토대장정처럼 길끝에는 결국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 이름 붙여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루하루 좋은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즐겁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뿐일 테다. 많은 사람들이 길 끝에 이르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 기대한다. 나 역시 그랬다. 그러나 농담처럼 시작된 국토대장정은 걷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우리가 길 끝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다. 내 몸의 땀 냄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꿉꿉한 채취, 왁자한 소리들, 먼지와 피로, 상처와 통증, 오히려 조금은 피곤하고 지루하고 아픈 것들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별것 아닌 순간과 기억들이 결국 우리를 만든다. 말 한마디로 시작된 천리길 대장정 끝에는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길 끝에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움켜쥐려고 걸은 게 아니니까.
지금도 나는 길 위에 소소한 재미와 추억들을 모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이 작지만 놀라운 비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나를 확신할 수 없다. 믹싱, 완벽한 소리를 붙들려는 불완전한 인간의 분투. 나는 한 번 결정한 일은 자신 있게 밀어붙이는 편이다. 하지만 누군가 나 자신을 믿느냐고 물으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다. 자신감을 가지는 것과 자신을 확신하는 상태는 얼핏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혀 다른 문제 같다. 만약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다면 후회나 미련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열심히 보낸 시간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감이란 자신이 지나온 시간과 열심히 한 일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라면 결코 확신할 수 없다. 만약 확신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나는 사람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본다. 만약 지금 자신의 결정에 확신이 든다면 그 순간 자신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자신감과 확신, 이 두 상태의 차이를 나는 믹싱 작업을 하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믹싱이란 영화의 대사, 소리, 음악 등을 관객들이 조화롭게 들을 수 있도록 혼합하고 조절하는 작업이다. 대사가 선명하게 전달되도록 알맞은 볼륨을 설정하고 음악이 어느 시점에 들어갔다가 빠질지도 결정해야 한다. 특히 영화에는 그 장면의 주가 되는 사운드 외에도 우리가 분명히 감각하고 있는 다양한 소리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인물들이 대사를 주고받는 와중에 누가 지나가거나 뒤쪽에 창문이 열려 있다면 이에 어울리는 소리들이 함께 들려야 한다. 커졌다가 점점 잦아들어가는 발소리나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차가 질주하는 소리 따위가 있어야 사운드가 완성되는 것이다. 믹싱 작업을 할 때는 한 공간에 흐르는 특정한 소리들을 세심하게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흘러가게 조율해야 한다. 그런데 믹싱 작업을 하다 보면 분명 같은 소리인데 그 소리가 언제나 똑같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조금 과장해 말하자면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뿐인가? 하루 중에도 특정한 소리를 아침에 들었을 때와 저녁에 들었을 때가 전혀 다르게 들린다. 최선을 다해 온 감각을 집중해 보아도 몸 상태가 달라지면 같은 소리도 다르게 들린다. 만약 오늘 대사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믹싱 기사님에게 대사의 볼륨을 확 키워달라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다음날 와서 다시 들으면 그 부분이 너무 도드라지게 들린다. 한동안은 그것을 번복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줄였다가 키웠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문제는 소리가 아니라 다름 아닌 나 자신인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믹싱 기사님들은 감독에게 하루 종일 믹싱에 매달리지 말고 제일 편한 시간에 와서 작업하라고 권유한다. 무리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이다.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작업해 나가야 한다. 믹싱을 할 때 나는 지금 이 순간 내게 들리는 소리와 느낌을 확신하면서 어떻게 소리를 줄이고 키울지 결정하기보다는 전날 내가 듣기에 석연찮았던 사항들을 적어 놓은 노트를 펼쳐보면서 다시 맞춰보는 방향으로 작업한다. 만약 지금까지는 쭉 괜찮았는데 오늘 유난히 대사가 잘 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원인이 스피커일 확률은 아마 거의 없다. 의심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듯 나의 감각이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 확신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마음이라고 다를까? 나의 감각과 마음은 순간순간 바람의 흐름처럼 변한다. 그런데 연기와 그림은 이 감각과 마음을 활용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일할 때 막연한 느낌이나 주관에 치우치지 않도록 나 자신을 계속 점검한다. 누군가와 생각이 다를 때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현재 나의 기분이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니까. 또 내가 그렇다면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시간을 쌓아가는 것뿐이다. 나는 내가 지나온 여정과 시간에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지만 결코 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않는다. 어쩌면 확신은 나 자신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오만과 교만의 다른 말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걷는 자를 위한 기도, 인간의 조건. 경부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이런 문장을 보았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동안 이 길을 여러 번 오갔으니 아마 몇 번은 보았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밟힌 이 문장이 두고두고 마음에 남았다. 삶에서 내가 어떤 시련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에 나가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촬영장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순간순간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올 때 기도한다. 나에겐 기도란 먹고 숨쉬고 걷는 것과 다름없는 일상이다. 하지만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혹은 아예 종교가 없더라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가끔 내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덜컥 무서워질 때가 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힘이 이끌어 내가 여기까지 큰 탈 없이 오게 되었을까?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 감사한 만큼이나 때로는 겁이 난다. 그동안 단지 운이 좋았던 것만 같아서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 싶어서 물론 허투루 살아온 것은 아니다. 언제나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 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온전히 결과에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점점 받아들이고 있다. 너무도 보잘것없는 나라는 사람, 그런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우연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나의 노력이란 지극히 일부이고 또 결정적이진 않다는 것이 나는 더 이상 놀랍지 않다. 가끔은 어떤 결과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낸 성과이고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분명히 안다. 나의 미약한 힘이 미치는 범위란 형편없이 좁다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는 의식적으로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돌아보고 싶었고, 겸허해지고 싶었고, 솔직해지고 싶었다. 비단 신을 믿지는 않더라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연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 등 외부에서 오는 절대적인 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내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나에게 남은 것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일과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과거의 어떤 시간에는 그저 촬영장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만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잘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그저 촬영장에서 하루하루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 몰입의 기쁨을 느끼는 일이 더 절실했다. 또 언젠가는 영화 제작과 관련해서 만난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가 몹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었음을, 그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 점심을 먹고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으로 그의 일이 부디 순조롭게 풀려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도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내 기도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 요즘 나는 기도할 때 내 소원을 열거하지 않는다. 그저 신이 내게 맡긴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두 다리의 힘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삶은 그냥 살아나가는 것이다. 건강하게 열심히 걸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해볼 수 있는 전부일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머리를 굴려봤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렇게 기도한 이후로 이상하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해졌다. 무슨 일에든 더 담대해질 수 있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명백한 사실은 내게 폭이나 체념이 아니라 일종의 무모함을 선물해 주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그저 부지런하게 갈 뿐이다. 살면서 불행한 일을 맞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나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생이란 어쩌면 누구나 겪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에서 누가 얼만큼 빨리 벗어나느냐의 싸움일지도 모른다. 누구나 사고를 당하고 아픔을 겪고 상처받고 슬퍼한다.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자주 우리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 상태에 오래 머물면
어떤 사건이 혹은 어떤 사람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지경에 빠진다. 결국 그 늪에서 얼만큼 빨리 탈출하느냐, 언제 괜찮아지느냐, 과연 회복할 수 있느냐가 인생의 과제일 것이다.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지속하는 걷기, 직접 요리해서 밥 먹기 같은 일상의 소소한 행위가 나를 이 늪에서 건져내준다고 믿는다. 내게 주어진 재능에 겸손하고 이뤄낸 성과에 감사하자. 걸으며 밥을 먹으며 기도하며 나는 다짐해본다. 티베트어로 인간은 걷는 존재 혹은 걸으면서 방황하는 존재라는 의미라고 한다. 나는 기도한다. 내가 앞으로도 걸어나가는 사람이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한 발 더 내딛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기를.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어떠셨나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공유,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